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추석 연휴도 끝났고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따지고 보면은 물리 역학하고 있는 거고요. 물리 역학하고 있는 거고 오늘 나랑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게 수능 기출 문제죠. 수능 기출 문제의 일과 에너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학 원을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손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야. 어려운 걸 못하는 게 정상이지. 쉬운 걸 못하면 그건 비정상이고. 그건 인정. 어려운 거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못 푸는 것까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괜찮으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약간 수업을 두 가지로 병행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게 지금 일과 에너지 다 해서 우리 몇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문제. 22문제거든요? 이거 나랑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풀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갈 거예요. 이거 다 못해요. 한 주 이거 다 못해요. 심한 경우에는 한 문제 풀다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프린트 하나 다시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집어가지고. 얘는 일자별로 돼 있어요. 1일차 해보시면은 한번 펴보실래요? 1일차 펴보시면은 속도, 가속도부터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일차 해보시면은 보통 한 22문제로 되어 있네요. 하루 1차에 보통 한 20문제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얘가 총 8일차까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8일차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일과 에너지까지가 끝나요. 전체적으로. 겉표지는 그냥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안 이뻐. 난 겉표지 이쁘게 못 만들겠더라. 난 개인적으로 겉표지가 이렇게 그냥 단색깔로 돼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써 있는 게 딱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여기다 그림 넣는 거 되게 싫어해. 읍섭이잖아. 그치? 왜 아이폰이 여러분들 왜 더 고급져 보이죠? 단순하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갈 거예요. 숙제로 나갈 거고, 앞에는 아마 속도, 가속도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답지 넣어놨어요. 물론, 뭐 해설이 있는 답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채점을 하셔가지고, 얘는 목표가 2일차. 한 주에 2회, 그러니까 2일차분. 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는 거 봐서 2일차분이 나가지면 2일차분으로 나가고 안 되면은 1일차분으로 잘라줄게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여러분들 특히 할 것도 없잖아요, 요즘에.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뭐 3학년인데 뭐 솔직히 뭐 3학년 2학기 뭐 기말고사를 열심히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습합시다.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역학인데 이 역학을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등 과정에서 물리 갖고 힘들 일은 전혀 없어요. 물리 1을 하던 물리학 2를 하던 역학만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들은 뭐 전기도 있고 파동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그다지 그거 갖고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역학이 되면은 물리는 항상 잘 되고 역학이 안 되면 물리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머지 파트들은 근데 솔직히 역학이 안 돼도 점수는 나오긴 나와요. 물리는 50점 만점이거든요, 수능에서. 그런데 역학이 안 돼도 최대한 2등급에서 좀 안 되면 3등급까지는 나와요. 왜? 나머지 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최고 점수를 얻고 싶으면은 역학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숙제. 얘는 숙제예요. 그래서 요번 주 숙제는 1일차, 2일차까지. 알았죠? 두 회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니고 저랑 그냥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머지 계속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는 얘 하면 돼요. 얘 하시면 돼요. 얘 하시면 되고 클리닉 시간에 하고도 아마 시간이 좀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만 집에서 시간만 조금만 투자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둘 다 그다지 집이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내가 알기로는 양용중이 아무리 멀어봤자 여기서 뛰어도 한 40분이면 뛰지 않을까요? 사실 더 걸려요? 진짜요? 그래요? 그럼 인정.
오케이. 코앞에 사는 사람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어서 4분. 뛰어서 4분. 아, 좋겠다. 한 번도 태어나갖고 초등학교 이후로 내가 초등학교도 내가 왕복 2시간이었다. 그래갖고 건호는 좀만 일찍, 그다음에 시현이도 조금만 일찍, 알았죠? 왜냐면 딱 정각에는 시작할 수 있게끔 좀 해줘. 알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지? 조금만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저랑 하기로 했던 이 22문제, 우리의 목표는 요 22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신용은 일단 좀 내주세요. 그리고 그 신용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여요. 그 단계가 올 때까지만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원래 어려운 파트예요. 자, 1번 가볼게요. 1번. 여러분들 1번. 자, 근데 이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이유가 단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여기 이 파트에 있는 일과 에너지까지가 다 돼야지만 잘 풀려요. 그게 안 되면은, 왜냐면 계속 중복해서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1번. 그린 가는 질량이 같은 공. 자, A하고 B가 있는데, 같은 높이에요. 공 A가 있고요. 공이 B가 있는데, 질량이 다 동일하대요, 여러분들. 자, 질량이 같은 공. 정지 상태에서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 0. 자, 상태에서 1초 동안 낙하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1초까지 낙하했다. 여기까지 낙하했다고 할게요. 여기가 t가 1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지만 가속도는 둘 다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로 가속이 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하면 같은 높이를 낙하한다는 이미 앞단원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낙하한 후, 자, 여기까지. 일단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시간, 거기 그래프 나와 있어요. 어차피 속력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속력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둘 다 어때요? 처음에는 쭉 직선이 그어져 있어요. 왜? A, B 둘 다 직선이에요. 왜? 어차피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때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이때 기울기가 G라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얼마로 하래요? 중력 가속도 G를 거기 보면 가로 열고 단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0m/s 제곱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맞다. 이번에 중간고사 보다 보면 물리 파트 껴 있었던 분들은 느꼈겠지만 중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 G를 9.8m/s 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더럽게 꼬여요. 왜냐하면 중등 과정에서는 사칙 연산을 좀 연습해라 라는 관점이고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얼마로? 대략 10m/s 제곱으로 근사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죠. 이게 중등 과정하고 고등 과정에서 차이점인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중등 과정은 그냥 계산을 좀 복잡하게 내놓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초 동안 낙하한 후 글러브와 충돌하여 함께 이동하다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글러브에서 부딪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멈춘 거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얘는 글러브랑 부딪혀서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멈췄어요. B는. 그러다 보니까 1초 이후에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A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떨어졌고요. B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길게 떨어져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그림 나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 아랫방향으로만 직선 운동한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풀지 않을게요. 일단 풀지 말고요. 기억, 니은, 디귿만 보세요. 기억. 1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니? 니은 A, B가 1초부터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디귿 A, 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 일은 A의 한 일보다 크니 작으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러한 조건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뭐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풀리는 거 먼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초일 때 기억부터 볼게요. 1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1초일 때면은요. 여기죠. 근데 얘는 1초까지 무슨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것도 중력가속도로. 그러니까 얼마 가면 돼요? 1초면 여기가 10m/s가 돼야지 기울기가 10m/s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1초일 때 A의 속력도 얼마? 10m/s. 여기를 지날 때 얘네 둘 다 속력이 얼마? 10m/s라는 속력으로 지나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기억이 맞죠? 자, 지금부터 말장난이에요. 니은 A, B가 1초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각각 얘는 여기서 정지, 얘는 여기서 정지인데, 정지할 때까지, 자, 뭘 크게? 충격량의 크기래요.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충격량은, 우리가 배우기는 뭐 배웠죠? 충격력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든지 아니면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든지. 그런데 나는 뭘로 꽂혔냐? 운동량의 변화량에 꽂혔어요. 왜? 여기 있을 때 두 물체의 속력 어떻죠? 같아요. 10m/s로. 질량도 어때요? 같아요. 정지했을 때 속력 얼마죠? 0. 정지했을 때 속력 얼마죠? 0. 아, 두 물체 다 뭐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같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 A, 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가 맞죠. 자, 디귿 이제 좀 결이 달라요. 니은에서는 충격량을 물어본 거고 디귿에서는 A, 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한 한 1이래요. 그럼 중력이 한 1이니까 mg 이게 중력이죠. 곱하기 높이 변화를 곱하면은 이게 중력이 한 1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기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질량 각각 m이니까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받고 얘도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을 받는 거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높이 변화는 얘는 여기서부터 높이 변화 h1이라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변화 h2가 되죠. 누가 더 커요? h2가 더 크죠. 그럼 A하고 B에서 중력이 한 일을 각각 써보라 그러면 얘는 mg h1이 되면 되고요. 얘는 mg h2가 되면 되는데 h2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크네요. 고로 디귿 A, B가 1초부터 각각 정지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 일은 A의 한 일보다 크다가 맞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문제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 파트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가 살짝 꼬여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나 너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학생이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미안 포기 이러면 되는데 아 이거는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씩 웃고 갔어. 이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첫 번째 씩 웃었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씩 웃었는데 진짜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 모를 일이잖아. 그래서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하죠. 선물을 사야 되나? 밥을 사줄까?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아는 척 해볼까? 하지만 까인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여기야.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이 동네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묻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가 일단이 나와야지 뭘 풀던지 말던지 할 거예요. 얼마나 편해? 1 더하기 1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 이렇게 바로 답하면 되는데 여기는 마치 1에다가 더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1을 더 더할지 2를 더 더할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 충격량의 크기랑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해요. 큰 차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거기 날짜 보실래요? 2017년 10월 학평 5번이에요.
5번이라는 건 못 뜻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겨우 5번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거 갖고 꼬이기 시작해서 시간 버리기 시작하면요. 이 뒤에 있는 20번까지 못 가요. 멘탈 날아가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2번. 2번은 저랑 한번 했었던 문제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도 우리는 이 22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 거예요, 같이. 자, 2번. 아, 참, 그래서 만약에 풀려 있어서 나 풀려 있는 거 보기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새 걸로 뽑아는 왔거든요. 자기는 풀려 있는 거를 못 보겠다. 아, 두 개구나. 어쩐지 하나가 두껍더라. 자기는 풀려 있는 걸로 보기가 나빠서 잘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똑같은 거 되나? 풀려 있어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 지금 드린 걸로 보셔도 돼요. 괜찮죠? 자, 2번. 자, 그림은 왼쪽 빗면의 점 A에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가만히 놓았다랑 지나가던 물체는 바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해요. 가만히 놓았다는 소리는 초함 속도가 얼마?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여러분들은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시면 되지만 저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편을 여기다 놓고요. 자, 뭐 이렇게 빗면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4h인 지점이래요. h인 지점에 질량 얼마인지 볼지 M인 물체가 있겠죠? 처음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 장의 점 B, 아, 여기가 점 A고요. 여기 B, 이점 잡을까요? B라는 점을 지나 오른쪽 빗면의 점 C를 통과하는 순간이래요. C라는 점은 여기인데 높이가 몇 h에 해당하냐면 3h에 해당하는 높이래요. 순간까지 통과하는 순간까지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으로부터 A하고 C까지의 높이는 각각 4h하고 3h이다. 여기까지 일단.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거하고 글로 써 있는 거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글로 그대로 설명만 해준 것 뿐이에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다 봤으니까 오케이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역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만 읽어볼게요. 안 풀어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의 물체의 한 일은 얼마니? 니은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몇 배니? 디귿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보다 C에서만큼 얼마큼 크니 작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디귿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귿이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못 풀어요. 자, 이 문제 A점을 지나서 B점을 지나서 C점까지 지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비보존력 이 한일 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비보존력이 일을 했냐 안 했냐. 비보존력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중력하고요. 탄성력 제외한 모든 힘을 다 비보존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은 중력 작용하죠. 탄성력은 아예 없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뭐 물론 빗면에서 수직항력 이런 건 존재하지만 수직으로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안 해요.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이 0이에요. 이건 뭘 뜻하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듯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니까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 어때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귿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어떻다? 같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럼 디귿은 땡.
자, 이게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 다음에 기억.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무슨 에너지로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묻습니다.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중력이 물체의, 아이고, 다 안 쓸게요. 그냥 물체의 한 일은, 이건 뭐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 감소죠. 즉, 위치 에너지 감소를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위치 에너지 얼마나 감소하죠? 질량 M인 물체라 했으니까 얼마? 얘는 mg 몇 h? 4h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4mgH이다. 맞네요. 이게 다예요. 자, 니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니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은요. 실제 시험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기억. 맞죠? 디귿. 틀렸죠? 디귿 있는 거 다 지우세요. 2번 지워보시고요. 4번 지워보시고요. 5번 지워보세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예요. 기억은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놔둔다고 치면은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니까 최악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찍더라도 여러분들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둘 다 찍어요. 우리 수능에서 보통 만점 맞았다고 다 맞았다고 수능 인터뷰 나오는 사람도 사실 찍은 문제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꼭 찍으면 틀려. 라고. 왜냐하면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50%짜리를 찍어요. 아니면 내지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억, 니은이 답인 거. 기억은 맞는데 니은을 모르겠는데 보기에 기억밖에 없어. 그럼 1번이죠. 기억, 니은이 없으니까. 그러면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보기상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 100%짜리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1번 중에 5번 중에는 어떻게 찍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찍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틀리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0번까지 있는데 다 풀었어. 근데 12번을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나머지 1번에서 12번을 제외한 20번까지 보기에 1번에서 5번까지가 몇 개씩 나왔는지 세요. 수능은 잘 생각해봐요.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1번이 몰려있어, 답이. 이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이제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출제자야. 내 아들이 시험을 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들아, 모르겠으면 무조건 1번으로 찍어라. 왜? 이 아빠가 모든 보기를 1번으로 만들 거다. 이럴 수가 있거든. 이게 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균등분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완전 균등분배였거든요. 그러면 4, 5, 20이니까 4개씩이야, 무조건. 그래서 3개짜리 있으면 거기다 하나 찍으면 돼. 딱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3개, 4개, 5개까지는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 2번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얘지, 당연히. 이렇게 찍어야지. 그치? 이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니은이 문제네요.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얘는 무슨 에너지만 있죠? 위치 에너지만 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를 E1이라고 치환할게요. 지금부터 치환을 할게요. 잠깐만. 중등 과정에서는 치환을 잘 안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치환을 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mg h를 E2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역학적 에너지가 뭐밖에 없죠? 4mgh니까 4E2에 해당하는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디귿에서 얘기했죠?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높이를 암암리에 여기를 H0로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겠죠. 그게 얼마가 돼야 될까?
4, 2, 2가 돼야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가. 왜? 위치 에너지가 싹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있어요? 3, 2, 2만큼 있어요. 왜? H의 4배니까. 그럼 여기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4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2, 2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요. 자, B하고 C하고 운동 에너지가 몇 대면? B하고 B 위치하고 C 위치의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럼 속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속도는 2대 1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거 그냥 중등과정처럼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중등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죠? 4mgh는 2분의 1 mv1의 제곱,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3mgh의 연립방정식 풀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B에서가 C에서의 몇 배다? 2배다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치환하는 기술. 요거 좀 배우세요. 아마 요번에 중등과정에서는 중3 때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풀 때 냅다 다 써갖고 풀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치환이라는 걸 좀 합시다. 머리를 쓸게요.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속도는 루트 2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높이는 4배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4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간단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수능 문제 하나 건질 수 있었는데요. 아쉽네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무슨 문제죠? 결국은 두 물체가 충돌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충돌 문제죠. 충돌 문제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운동량 보존이죠. 세상의 모든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다만 운동 에너지는 충돌 과정에서 보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 생각해봐요. 두 물체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나죠? 그럼 소리 에너지를 손실됐다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책에는 그림이 있으니까 저는 그릴게요. 저는 그림이 없으니까. A가 앞쪽에 있고요. B가 가는데 A가 B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뭘 안 갈게요.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은 MA 대 MB, 즉 두 물체의 질량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의 위치를 A 것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뭘 알려준 거예요? A의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네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대요. 대충 잡을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했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여기가 3. 그럼 기울기가 얼마죠? 1분의 2니까 2, 1분의 1이니까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충돌 전에 A는 2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충돌 후에 보세요. 충돌 후 그림을 하나만 다시 그릴게요. A, B인데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B는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A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그런데 보세요. 물체 보니까 위치가 전진했죠. 그래서 다행히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고 충돌과 기울기가 1이니까 1m/s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얘는 처음 질량이 얼마고? 0이고. 이렇게.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쓸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충돌 전 MA 곱하기 질량 2는 참고로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하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에요. 더하기 MB 곱하기 0이죠. 는
MA 곱하기 1 더하기 MB 곱하기 모른다. B의 속력을 모르네요. 지금. 그래. 그러면 몰라.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쓸 수가 없네. 미지수가 되니까 V2라고 해볼까요? 그럼 V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구할 수가 없네. 여기만 봐서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왜냐면 우린 문제를 다 안 읽었거든. 그러면 다시 문제를 저러면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내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나? 출제자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풀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은, 나 맞게 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설마 문제에 조건이 하나 더 있었나? 내가 조건을 못 봤나? 조건을 못 본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아예 안 읽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좀 힘든데, 써 있는 걸 분명히 읽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내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친 거야.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는 걸 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놓고 줬어요. A, 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3배이다. 자, 그러면 충돌 후 운동 에너지 A 거 볼게요. 2분의 1 MA 곱하기 1의 제곱는 B 거 볼게요. 2분의 1 MB 곱하기 V2의 제곱인데 누가 더 크다고? B가 A의 3배니까 여기다 3배 곱한 거를 같습니다. 라고 하나만 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그럼 뭐 남아요? 3MA는 MB의 V2의 제곱이다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얘를 뭘로 집어넣을까요? 귀찮은데. 일단 뭘 거 몰아보죠. 그러면은 넘어가면 MA 곱하기 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는 MB V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구하고 싶은 게 이거죠. 연립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놔두고 나머지를 필요 없는 걸 소거해야 되겠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건 V2죠. 그럼 V2는 이렇게 소거할까요? MB, MA 3배 한 거에 루트? 이걸 제곱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도 제곱을 하면 되죠. MA 제곱은 MB 제곱에 V2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는 MB 제곱 분의 곱하기 MB 3M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MB 하나 날라가고 그 다음에 MA 하나 날라가고 그럼 뭐 남아요? MA는 MB 곱하기 3인가요? 그러면은 3대 1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이에요 하시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연립해라 그러면은 MA나 MB 하나 소거해가지고 V를 살릴 거라고. 물론 그래도 돼요. 계산하면 나오긴 할 텐데. 근데 풀다 보면은 그게 좀 빠를 경우도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 빠를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V가 필요 없으니까 V를 그냥 소거시켜주는 방법을 갔을 뿐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그냥 몸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주의사항은 왜 굳이 이렇게 풀어줬냐면 MA 대 MB의 질량비를 구하는 건데 V2를 구해놓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가 뭘 소거하는지는 좀 알고 하시라고 그래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조금 뒤로 미룰게요. 우리 이것 좀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6번도 저랑 아마 했었을 거예요. 6번도 자, 6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이해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숙제로 다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로 풀 때는 앞에서는 우리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했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는 이제는 다 풀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가끔은
반복시킬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우셔도 좋아요. 외우세요. 차라리 문제를. 답까지 기억하셔도 좋은데 풀이 과정도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풀이 과정을 기억했으면 저 그거 알아요.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아니라 답은 3번이고 이 문제는 알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래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라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런 건 이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시 나올 일은 없어요. 변형이 될 거예요. 그 변형이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자, 6번. 자, 그림은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P를 지나 Q를 통과했다 라고 되어 있지 P에서 출발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 그 소리는 P에서의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PQ의 높이는 각각 H1, H2이다. 이것도 안 가르쳐줬네요.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뭐가 이렇게 장황하게 많네요. 글로 써 있는 게. 얘는 어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건 높이가 H1 대 H2다. 그 다음에 PQ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 빼고는 없는데 글로 읽어보니 PQ에서도 속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근데 Q에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H1 대 H2의 높이비를 따져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네요. 바로 뭐냐면 다 좋은데 여기 좀 P, 여기를 P로 잡을까? 여기를 Q로 잡을까요? 다 좋은데 여기도 H1인 것도 좋고 H2인 것도 좋아요. 그런데 조건에 거기 글로 안 써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요. 바로 이 문제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왜? 손실낼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만 표시해볼게요.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 그럼 이때 P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해볼게요. Q에서 운동 에너지 2배니까 E. 그런데 조건에서 Q에서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같대요. E.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4E. 그럼 P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4E. 얼마 모자라요? 3E. 끝! 그죠? 그러면 H1 대 H2의 위치 에너지가 3대 2가 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이거 같은 물체니까 이게 똑같겠지. 얘만 다르네요. 높이비만 다르죠. 그러면 P, Q의 위치 에너지 비가 몇 대면 3대 2라는 소리는 높이비가 몇 대면 3대 2라는 소리죠. 금방 풀리죠.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네요. 이러한 접근법. 여러분들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는요. 뭔가를 풀었을 때 답을 낸다. 좋아요. 답 내요. 누구나 답은 내요. 시간만 주어지면. 그런데 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덜 쓰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해 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은 어렸을 때 그냥 계산력 빠른 애들이 좀 이겨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계산만 해. 그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과정부터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이겨요.
왜? 계산이 이렇게 우회해서 갈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단순 계산력이 좋은 애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그냥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말을 자꾸 해. 선생님, 저는요, 풀어요. 풀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모자르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모자르니까 뭘 유발할까요? 급해지니까. 실수를 유발해요. 그래서 자기는 실수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그런 애들 붙잡아 놓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부터는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자, 7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EM, EM, M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운동하다가 이놈의 실은 왜 이렇게 끊어지는지, 그치? 어디가 끊어졌대요? 운동하다가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지는. 그 다음에 A, B, C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B가 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끊어진 후에요. 지금 끊어져서 어떻게 된 거죠? 끊어져서 그림을 잡아볼게요. 끊어진 후에요. 지금 끊어진 후니까 A는 E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그냥 자유낙하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문제인데 B하고 C는 아직 묶여 있어요. B가 질량이 EM이고요. C가 질량이 M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다가 끊어졌으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속도 V1을 가지고 있고 얘는 윗방향으로 속도 V1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그러면 P에서 Q까지가 가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요? 속력이 느려지면서 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치? 속력이 느려지면서 갈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가는 건 왼쪽인데 가속되는 건 반대로 가속이 되죠. 여기까지 인정?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얘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얼마? EMG라는 힘을 받아서, 즉 EMG라는 중력을 받아서 질량 E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되니까 얘는 가속도가 얼마? A1이라고 할까요? 얘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되면 돼요. 얘 가속도 A2라고 해볼게요. 얘는요, 얼마? mg라는 힘을 받죠. 그래서 mg라는 힘을 받아서 질량 몇 m짜리가? 3m짜리가 가속도 A2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광고다. 자, 그러다 보니까 A2는 얼마죠? 3분의 1g인데 문제는 방향이 진행 방향에 반대로 3분의 1g가 걸린다는 게 문제죠, 지금. 여기까지. 자, 이거는 일과 에너지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우리 속도, 가속도 문제예요. 힘 문제고. 자, 그러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 얼마예요? G. B하고 C는 똑같겠죠? 얼마죠? 3분의 1G. 그럼 2배가 아니라 몇 배? 3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C만 물어봤어요. C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존력, 비보존력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질량 M짜리가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받아서 가만히 자유낙하하잖아요. 다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g라는 힘만 있어요. 그래서 높이 h까지만 내려가면 mg, h만큼 일을 해준 게 되는데 누가 일을 했냐?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중력은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에요? 그러면 보존력이에요. 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거든요. 대신 이물체가 질량 m짜리가 mg 말고 위로 장력이 작용했다고 칠게요. 뭐 중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되겠죠. 하지만 뭐가 작용했어요?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작용했죠. 그래서 높이 h만큼 내려갔다 그러면 t 곱하기 h만큼
비보존력이 일을 했는데 비보존력의 반대로 가버렸죠.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 물체는. 근데 만약에 장력이 더 커서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 H2만큼. 그럼 T 곱하기 H2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면 돼요.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C는요. C 보세요. C 중력작용하자면 위로 뭐 작용해요? 장력작용해요. 얘 어디로 가속되죠? 아래쪽으로 가속되죠. 그러면은 얘는요. 장력은 위로 작용해요. 근데 물체는 어떻게 가죠? 위로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얼만큼? P에서 Q까지만큼. 그럼 장력 방향으로 거리 X만큼이라고 합시다. T 곱하기 X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C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하지만 B는 장력 작용하죠? 물체는 B 입장에서 장력이 이동 방향의 반대예요. 그래서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이게 가장 빠른 판단법이에요. 이게 중등 과정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요거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꼭 해보시고 요거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B하고 C 보세요.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자, B하고 C 전체 보세요. B하고 C 전체를 묶어서 보면은요, 비보존력이 없어요. 중력만 작용하니까. 그럼 B하고 C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보존돼야 되죠. 그럼 얘는요, C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B의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그 다음에 C의 운동 에너지도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C의 포텐셜의 증가량과 같냐? 아니죠. 얘도 있어야 되겠죠. 즉 B와 C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C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A, B 각각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 비보존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그래봤자 몇 문제 안 돼요. 지금까지 한 거. 오늘이 9월 일단은 며칠이죠? 7일이구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지금까지 했던 것만 다시 일단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서 완벽하게 내게 됐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얘 풀 거예요. 이따 클리닉 시간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숙제를 다 하지. 여러분들 이거 오늘 시켜서 다 해야지. 안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또. 그리고 프린트 좀 잊어먹지 좀 말고 갖고 오고 다음 주에. 알았죠? 안 갖고 오기만 해 아주 그냥 확. 잃어버릴 것 같으신 분들은 저한테 맡겨놓고 가세요. 아셨죠? 자, 일단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